네, 지갑이 두둑해지는 민생 꿀팁 시간이죠. 이 시간을 위해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감에서 이제 사실상 그 마무리가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런데 국감을 뒤돌아보는 시간 오늘 하면서 오늘 꼭 이야기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정말 많이 다뤘던 주제입니다. 바로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저도 이거 할까 말까 엄청 많이 했었는데, 자, 이 수요 예측이 좀 실패했다. 그리고 이 실행 과정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취지는 굉장히 좋죠. 이제 고금리에 이제 이 주택담보 이자를 무는 이 차주들한테 이 저금리 연 1%대 30년까지 이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취지는 좋은데 수요 예측에 너무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도하게 쌓이고 이게 심사 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이제 국감에서 지적이 됐는데요. 당초 이제 지난달 2주 동안 이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접수 누적 건수가 63만여 건. 와. 금액 기준 74조 원이에요. 14조. 당초 20조 원 한도였거든요. 엄청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당초 오르네. 예상했던 것보다 네. 3배, 4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11월 말까지 모든 실제 대안대출을 실행하겠다라는 방침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 심사 기간이 20% 이상 지났는데 실제 심사 완료한 건 4%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 대상자가 약 24만여 명이에요. 이렇게 신청자가 몰리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24만 명을 하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심사 담당 직원이 150명밖에 안 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게 왜냐하면 서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전부 다 온라인을 통한 금리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거예요. 그걸 자료를 뽑고서 본인한테 전화해서 확인하고 하루에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최대 6.2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할당량이 6배 이상을 초과하는 거예요. 어차피 또 요건에 맞는 사람을 공정하게 선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국정감사가 이제 이런 걸 지적하는 건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 안심전환대출 취지는 참 좋은데 네. 요 이렇게 밀려 있고 또 어쨌든 또 다수가 탈락해서 또 그분들도 서운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뭔가 대안이 있을까요? 이 부실공사, 부실심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로 이제 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주택금융공사 내에 있는 150여 명의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심사 처리 할당량을 부과를 하고 이걸 또 이제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 휴일 근무를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안심 전환 대출의 경우는 신청 서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미비한 서류는 직접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업무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금융공사 금융노조의 경우에는 안정적 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력을 긴급하게 좀 확충을 해달라. 그리고 이 업무 절차를 좀 효율화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달라. 그리고 심사 처리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라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은 2번 해봤잖아요. 2015년도 해보고 그리고 연 1%라는 건 30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요 예측에서부터 조금 더 이제 돈을 좀 들여서 연구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부작용, 이제 업무 할당 과부하는 좀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 좀 아쉽네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한시하지 말고 계속 해주면 안 되나요, 소장님? 우리 그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30년 장기 네. 채권을 과연 발행하는 거예요. 시중에서 30년 장기임으로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나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추가로는 좀 어렵다. 현재 네, 상황으로 네. 봐서는. 예, 아무튼 계속 한번 그 부분은 논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저희 민생연구소에서 저희가 그 독일 국채에 관련돼서 수익을 내는 DLF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공부했었죠. 나눴는데 예.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뭐 큰 은행이요 관련된 자료를 고의 삭제했다라는 주장도 나왔고 은행이 이번엔 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어제 이 DLF를 판매한 네. 이제 우리은행 그리고 하나은행 행장은 없어요. 해외 갔습니다. 아이고. 부행장이 아이고. 또 국정감사에 네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해외 금리 연계 이 DLF와 관련한 이 자료 삭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2가지 자료였어요. 우선 이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행장이 지시를 내린 겁니다. 2차례 자체적인 이 전수조사를 진행하다가
금감원이 전수조사 나옵니다. 라는 소식 들으니까 바로 직전에 아이고. 관련 판매 실태 관련 자료를 삭제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불안전 판매 관련이거든요. 예. 이 불안전 판매 사례를 내부적으로 파악했는데 이 자료도 같이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하나은행 측은 자료 삭제 의혹에 대해서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윤상원 금감원장은 이건 아니다. 이 DLF는 도박과 같은 상품이고 이거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은행 부행장들이 일정 부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배상 비율은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 ETF 사태 간략하게 소장님 보실 때 어땠어요? 저희도 보기 너무 엉망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니 네. 원금 100% 손실이라는 건 은행에 들어가서 펀드를 샀다 하더라도 이건 잘못이거든요. 네. 전적으로 전적으로 100% 은행들이 아무리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네.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공감합니다. 네. 소장님.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종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이셨습니다. 네. TV